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어떤 분야에 계속 관심이 간다라고 했을 때 공부를 더 하거나 이직을 하는 거는 버전 1이라고 하면 버전 0.5를 계속 많이 만드시면 좋겠어요.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점점 늘리면서 자기가 어디에 더 맞는지 계속 보는 거죠. 너무 한 분야나 한 조직에 오래 있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바꿔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디자이너 정체성 말고도 기업가 정체성을 가지시고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1인 디자인 에이전시를 창업했다라는 관점이 저는 더 좋다라고 봐요. 이직이나 커리어 넥스트 스텝을 생각할 때 내가 구직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하는 대표로서 다양한 파트너사들을 만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접근법의 차이거든요. 접근을 구직자로 하는 거보다도 시간을 훨씬 단축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처음부터 하진 않았는데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영향을 받았고, 특히 이제 창업가들을 만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저도 제가 창업을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았었는데 개발도상국 관련해서 스타트업 창업하신 분들이 기업을 세워나가는 걸 보고서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첫 번째는 창업이라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고, 두 번째로는 창업의 장점은 그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을 훨씬 빠르고 스케일 크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조직에 속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조직 내부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창업가로 만나게 되면 다양한 네트워크도 맺으면서 다루는 돈의 단위도 커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훨씬 더 문제를 빠르고 규모 있게 해결할 수 있고, 또 제가 경험했었던 좋았던 경험은 주로 유학생들 커뮤니티긴 한데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해요. 유학생들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람들이 잘 가지고 있지 않은 좀 더 비판적인 사고 해요. 우리나라의 구직이나 이직자들은 사실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어서 잘 보여서 뽑힐 수 있을까, 이런 어프로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교육을 받거나 그러신 분들 경우에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이 인더스트리 전체 문제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비어있는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든지 그게 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결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창업하는 사람들 대부분 한 40대에 이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30대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30대부터 40대까지 사회생활 10년 동안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키우면서 기회를 보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조금 더 주체적으로 사고를 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30, 40대 직장 경험이 없어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게임의 룰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디 편입되려고 생각하려는 마음가짐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의 문제의식이나 아니면 내가 느끼는 가치가 있다면 그냥 용감하게 거기에 먼저 돌직구를 던지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뭐 입사하고 퇴사하고 뭐 공부하고 다소 애둘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제 딴에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 그래서 그런 조언을 드리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예를 들면 국제 개발에서 사람들의 UX나 UI나 디자인 컨설팅 펌 서비스를 운영한다 소개를 하는 거죠. 나는 어디 회사에 뭐 대리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자기 정체성이 돼야 되고, 그거는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렇게 정의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고객들에게 나를 경험시키는 게 UX잖아요. 사람으로서 나의 UX와 UI를 버전업을 시키는 거죠. 나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사용자들이 나라는 서비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협력을 상상할 수 있는지를 훨씬 더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면 저는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접근하면 이 사람에게 심리적 장벽이 높죠. 왜냐면 결정할 게 많아지니까. 만약에 같은 말이더라도 나는 이런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태가 되든 나는 이런 거를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 같이 해볼 수 있다, 언제든지 나는 바로 준비돼 있다. 그래서 UX 관련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나 이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몇 사람에게 훨씬 더 장벽이 낮겠죠. 아니면은 링크드인으로 친구를 맺으면서 재밌는 나의 포트폴리오들을 잘 볼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고.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을 계속 다녔어요. 총 7년 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저는 대학원을 다녔어요. 왜냐면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다는 건 사실 안 한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다음 넥스트 스텝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대학원에 가겠다, 그 다음에 국제기구를 가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모두에 동시에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다음 단계는 이거, 그 다음 단계는 이거라고 하기
하기에는 삶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들었다면 생각이 나는 거는 모조리 다 실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로서의 강점이나 장점이 저는 엄청나게 네. 있다라고 보거든요. 주변의 디자이너분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렇게 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너무너무 플렉서블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직업이어가지고 그 전문성이어서 저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조직 내에서 내 역량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프리랜서 좀 독립된 존재로서 컨설팅하면서 협력하는 게 저는 디자이너로서 더 맞는 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은 너무 코스트도 크고 겪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많고. 근데 예를 들면은 약간 맥락이 다를 수도 있지만 미니지님만 생각하더라도 그분도 디자이너 출신이잖아요. 시각 네. 디자이너긴 하지만 이제 디자이너기 때문에 풀어내는 자기만의 느낌들이 사실 사람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디자이너분들을 만나보면은 가장 제가 느끼는 한계점은 시야가 너무 디자인으로만 갇혀있다라는 한계점을 좀 가진다고 보는데, 디자이너 전문성도 있으시지만 어떤 문제의식도 있고 시야도 열려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아주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